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종결됩니다. 오전에 5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 측의 피고인 신문 그리고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오늘 모습 보시죠. 2심 선고 있는데 혹시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합시다. 형사재판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학계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부분은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여전히 입장이신 걸까요? 오늘 결심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검찰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진술 때는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자, 오늘 재판이 종결되면 선고는 3월 말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3월로 정할지 4월로 정할지 그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유죄가 나왔던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당연히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모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서 오늘 결심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선고가 언제쯤 날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요. 네. 항소심 재판부에서 좀 특별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을 받지 않고 3월 12일까지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사건을 결심을 하고 한 3, 4주 정도 뒤에 선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 좀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6주 정도 뒤에 선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3월 중순경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의 문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왔을 때 이제 자격 박탈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1심에서 집행유예가 붙긴 했습니다만 징역형 1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1심에서 징역형을 선택했는데 항소심에서 아예 무죄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유죄로 하면서 형 종의 자체를 벌금형으로 100만 원 이하로 내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아하, 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변호사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낙연 새누리당 민주당 상임고문이요. 오늘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국가의 리스크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군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한때 민주당에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저는 구태여 저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다수의 사건을 지금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어느 사건도 확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심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설령 유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심 대법원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까지는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절차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전에 3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어떠한 혐의도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설령 그 대선을 그대로 치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죠. 물론 그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소추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함께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헌법의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도 포함된다는 것이 저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낙연 총리가 한 말 자체는 해당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만약에 다음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될 경우에 탄핵이 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죠.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법원에서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시계, 이재명 대표의 사법시계, 과연 어떤 시계가 먼저 움직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형사소송법 절차상 5월 안에 대법원 선고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법시도 그래 엉터리 아닙니다. 그게 3세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납니다. 이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자, 1심 유죄에 이어서 이번에 2심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글쎄요,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앞선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5월 안에는 절대 안 나온다라고 단정을 짓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행정적 절차를 이야기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2심 재판부에서 대법원 재판부로 3심 재판부로 그 소송 자료들을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피의자 입장에서 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그 기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거의 최소 한 달이 걸린다라고 모두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633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심은 3개월 안에 최대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이 최대한 빠르게 해도 3심, 대법원 판결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지금 2심 결과가 3월 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 원칙에 맞춰서 가장 최대한 빠르게 하더라도 아마도 6월 말 정도는 돼야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절차적 이야기, 그런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간을 이야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재판 시간 끌기를 한다라고 여러 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뭐 재판 지연을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판을 지연을 했건 재판이 지연되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상 5월 안에는 절대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네. 본인은 뭐 지금처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뭐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법원의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는 좋다. 재판 다 끝나기 전에 대선하고 내가 당선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거 어떻게 보실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사법 리스크 이낙연 전 대표도 그랬잖아요. 사법 리스크 해소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국가적 리스크가 된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상태에서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그 신분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따른 신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까지 국가 운영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소추에 대해서 다수설이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불행한 상황을 국민들께서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임하기 전에 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나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